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는데 왜 점점 더 지쳐갈까? 해준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왜 더 무거워질까?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가까웠던 아이가 막상 내가 기대려 하면 왜 멀게만 느껴질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왜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로 변해버렸을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일까?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차분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자식과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똑같은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는 방식은 늘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여기에 두고 돌보고 싶어 하지만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무한한 지원과 도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정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식은 당연해지며 관계는 조용히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사랑에도 선이 있고 경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떤 관계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 스스로도 지쳐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오래 주어왔고 너무 오래 책임져 왔고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것이 혹시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무엇을 주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을 멈추어야 관계가 다시 건강해지는지,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부모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도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서로는 더 편안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걸 안다. 그래도 마음이 자꾸만 쓰이고 서운해지고 고단해진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주고 있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멈추지 않으면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부모가 늘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면 자식은 책임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의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요구가 되고 요구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조금만 경계선을 세우면, 조금만 덜 주고 덜 개입하면 자식은 놀라울 만큼 빨리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부모가 한 발 뒤로 물러날 때
비로소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모가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기 몫의 무게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위해 부모가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볼 것입니다. 이는 자식을 벌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지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자식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부분은 언제나 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가볍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도와줘. 급해서 그래. 한 번만. 부모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새 권리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식이 책임을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돈은 땀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얻는 만큼 쉽게 사라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번 돈은 작아도 소중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책임의 무게인데 책임 없이 얻은 돈은 결국 책임 없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성인이 된 자식도 부모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성인이지만 자립의 힘은 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어느 날 지원을 멈추면 자식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가 바뀌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성장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지갑이 닫히면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힘을 얻게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지원하는 것. 자식이 책임을 회피하는데도 계속 도와주는 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도울 수 있는 범위와 멈춰야 할 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기록해보면 부모가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조절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도와준 게 뭐가 문제냐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주는 방식이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이지 않는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선의로 건넨 돈이 왜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흔드는지 깊이 바라보려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삶을 꾸려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돈보다 경험입니다. 스스로 벌고 모으고 부족함을 해결해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어른으로 자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 준다면 자식은 그 길을 걸을 기회를 잃습니다. 해결해야 할 난관이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지고, 책임이 사라지면 의지도 약해집니다. 편한 길이 계속 열려 있는데 굳이 스스로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할 아이가 한 번 더 부모에게 기대게 만들고, 원래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채워주는 행동 그 자체가 자식의 내면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는 혼자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너는 나 없이는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식은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에 익숙해진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도움을 필요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해왔던 행동이 오래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원을 멈추려 하면 자식은 당황하고 때로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상처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기둥이 사라질 때 누구라도 흔들릴 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정말 아이의 삶을 키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자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붙잡아둔 것이었는지, 선의로 했던 행동이지만 그 결과가 항상 선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해결해주면 당장은 아이가 편해지지만 그 대가는 결국 자식의 무기력함과 부모의 소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면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모의 지원이 줄어들면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게 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물론 처음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 어른이 자라고 책임 속에서 자존감이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원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성장을 멈추게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는 사랑은 결국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 아이만 편하면 된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희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절대 무심코 주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바로 끝없는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대신해주고, 필요해 보이면 채워주고, 부족해 보이면 메워주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가고, 어느새 부모는 자식의 삶을 유지시키는 조용한 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부모의 희생이 커질수록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하나의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 아빠는 원래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가 지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부모가 힘들어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기대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희생은 높을수록 위대하게 보이지만 사실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식은 끝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소진시키고 자식을 미숙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는 구조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가 희생할수록 부모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먹는 음식이 먼저이고 자식의 시간표가 먼저이고 자식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하루가 편안한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희생이 자식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이기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희생을 받아온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믿지만 자식은 나를 위해 늘 움직여주는 사람으로만 부모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가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희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지칠 수 있고 쉬어야 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구나. 부모도 한계가 있구나.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자신의 삶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오래 희생해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까지 모두 내어주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긋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커질수록 자식이 더 잘 되리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희생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늦추고 부모의 마음을 더 깊게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없는 희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돕는 것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신 처리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쉽게 무시될까?
이것은 부모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많이 받은 자식은 처음에는 감동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감동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이 자리 잡으면 부모가 해주는 모든 행동은 부모니까 하는 일로만 여겨집니다. 심지어 부모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다 해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이 많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깊이 다치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문제는 더 큽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자식은 자기 몫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배워야 할 책임, 선택, 인내 같은 것들이 자라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작은 문제만 생겨도 쉽게 흔들립니다. 회사에서 혼날 때마다 부모에게 기대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힐 때마다 부모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도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나이는 어른이지만 행동은 아이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식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기댐을 계속 받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쉽게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딘가에서 넘어지면 부모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부모를 끝없이 소모시키고 자식에게는 독이 됩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자립할 기회를 잃고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불행해지는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희생이 지나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부모가 희생을 멈추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정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일 뿐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모든 걸 대신해 주지 않아야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희생으로 자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의존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놀랍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의 힘을 빼앗아 왔구나.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부모도 멈춤을 배우고 자식도 자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챙기기 시작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게 되고 책임을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후퇴해야만 자식이 전진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런 말들은 모두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말들이 자식의 선택을 막고 자식의 삶을 좁히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바로 과한 간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한 간섭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희생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돈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간섭은 일상 속 작은 조언으로 시작됩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한다.
저 친구와는 어울리지 마라. 이 전공이 더 낫다. 그 직장은 별로다. 처음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이런 조언이 쌓이면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간섭을 받는 자식의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자식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가 이미 정해준 길이 있으니 고민할 필요도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의 의견을 벗어나는 선택은 틀린 선택처럼 느껴지고 부모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기대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고 부모의 판단 없이는 자신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식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 책임을 지는 법을 알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작은 일도 혼자 결정하기 불안해지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설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간섭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하지만 실패도 상처도 모두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길을 다 막아버리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는 아이는 일어서는 법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가 떠난 뒤입니다. 자식이 평생 부모의 판단에 의존해 살았다면 부모가 사라진 후 자식은 자기 인생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리고 누구에게 기댈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부모가 간섭을 줄인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에 한 걸음 뒤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책임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진짜 돌봄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식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언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까 불안하고 아이의 선택을 믿기 어려워 걱정이 앞서는 순간들. 그러나 부모가 한 발 물러날 때 오히려 자식은 자신의 힘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주지 않아야 자식은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오래 지속되면은 자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30, 40이 넘었는데도 아무 결정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집에서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혼자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옮길까 고민할 때, 연애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집을 구해야 할 때, 심지어 사소한 소비를 할 때도 마지막 말은 늘 같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라면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이 작은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의견을 듣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부모가 늘 답을 주던 구조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자식은 자기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 책임을 지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마다 불안하고 결국 부모에게 기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떻게 독립해야 할지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부모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불안은 자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경험을 빼앗긴 채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당연했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면 문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되고 상처받지 않길 바라고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보호가 자식의 독립을 가장 크게 방해합니다. 부모가 대신 길을 열어주면 자식은 자기 힘을 쓸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선택이 두렵고 벅차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흔들립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자식은 서서히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 선택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부모의 대답이 사라지면 자식은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판단이 빠지면 자식은 자신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그림자가 걷히면 비로소 자식의 삶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멈출 때 비로소 자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의 용기입니다. 아이가 흔들리는 순간을 지켜볼 용기,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바라봐 줄 용기, 그 과정이 자식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어주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물러선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른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작은 일에도 결정하지 못해 답답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아이가 더 흔들릴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든 답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이끌어온 마음이 단숨에 바뀌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거리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자식은 서서히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자식은 선택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어른이 되는 핵심입니다. 부모의 답이 사라지면 자식은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부모의 기대가 옅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건네고 대신 결정해 주는 것보다 선택의 결과를 함께 바라봐 주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자식은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을 키웁니다.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도 이 거리는 필요합니다. 매 순간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지려고 하면 부모의 삶은 점점 좁아지고 지쳐갑니다. 반대로 적당히 물러나면 부모도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편안해질수록 자식 역시 더 성숙하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결정만 자식에게 온전히 맡겨보는 것.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먼저 답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식에게 큰 자립의 힘이 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부모에게서 먼저 일어납니다. 평생 자식의 스케줄에 맞춰 살고 자식의 걱정을 먼저 떠올리며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살아온 부모의 마음과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부모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시 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잃어버렸나? 하루에 우선순위가 늘 자식이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뒤로 밀려났고 내가 편안한지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 부모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하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의 부탁에 즉시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아이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 하루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넣을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부모를 다시 한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표정과 말투도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여유로움 속에서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를 의존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 정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에게 희생하면 부모의 삶은 급격히 소진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지고 정서적으로도 자신을 돌볼 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멈춤을 배우고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몫으로 돌려놓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은 안정됩니다. 그 안정감은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식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도 삶이 있고 감정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식이 배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식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되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킬 때 자식도 부모를 지키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 여전히 자식의 일정이 여러분의 일정보다 먼저인가? 자식의 걱정이 여러분의 편안함보다 앞서는가? 혹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익숙해져 자신의 욕구는 오랫동안 묻어둔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때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도 자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뒤로 물러설 때 자식은 오히려 스스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행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 친구를 만나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 조용한 산책 한 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일상들이 부모의 숨을 다시 고르게 하고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쌓이면 부모의 삶은 다시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야기해온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따뜻한 결론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제나 깊고 복잡합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채워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주어야 할 것과 멈추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가볍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바로 끝없는 돈, 끝없는 희생, 그리고 끝없는 간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처음에는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도 서서히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고 도움은 기대가 되고 관심은 간섭으로 변할 때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멈추고 조금만 뒤로 물러나고 조금만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얻고 부모는 잃어버렸던 삶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며 그런 부모를 본 자식은 자연스럽게 책임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편안해지고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자식의 성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가장 남는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 조용히 안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여러분의 관계를 천천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삶이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